자, 이번 질문이요. 지금 여전히 뭐 고금리 상태고요. 가장 지금 또 화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터진 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이게 장기화 자꾸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그 악재라는 게 어떤 의미의 악재를 질문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만약에 상승장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이 뭐 좀 둔화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진다든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부동산 시장은 현상에 대한 문제를 뭐 지금 당장 해결하는 장이 아니고 사실상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장이거든요. 이제 러시아 이제 뭐 전쟁은 뭐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죠?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냥 일상화됐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뭐 내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금리랑 공급. 사실상 이 전쟁을 떠나서. 그럼 그 두 가지만 본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이제 공통분모가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안 그래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원자재 가격들이 더 폭등을 할 경우 사실상 지금도 고분양가 시장이잖아요. 청약 시장이. 그럼 분양 시장은 더욱더 고분양 시장으로 될 수밖에 없고 자재가 인상은 역시 건설회사에 대해 여러 가지 자금 라인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사실상 이 공격적인 공급을 할 수 없겠죠. 건설사들이.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간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 공급이 더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더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지만 전세 가격 상승, 그걸로 인해서 매매 가격, 그러니까 당장 1, 2년은 아니더라도 4, 5년 후는 정말 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패닉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닉이라는 거는 가격 상승에 대한 패닉.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내년 부동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재는 악재인데 이게 크게 그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정부에서 규제들을 완화하고는 있지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금세 우리 대선할 때는 금세는 다 풀어줄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속도도 느리고 좀 뭐가 찔끔찔끔 좀 푼다. 좀 갈증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한 점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못한 점이 있으면 신랄하게 비판을. 잘한 점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 잘한 게 없다. 일단 개인적으로 잘한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났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 거기 딱 맞는 얘기네. 네. 사람 마음 들뜨게 해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실망이 더 큰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그 의석수가 부족해서 또 그런 것도 뭐 그런 점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의지가 좀 약하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 뭐 그러니까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급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사실상 주택을 구매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양이다. 사실상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없지만 지방은 아직도 악성 미분양이 그렇지. 엄청나게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이 미분양을 제가 봤을 때 보름 만에 지방에 있는 모든 미분양을 보름 만에 다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진짜 세금 감면이에요. 주택수 제외. 뭐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중고급 미분양 물건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5년간 양도소득세 제외라든가 주택세 감면이 옛날에 그런 거 한번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다 해결됐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금 주택을 구매하기 좀 편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좀 이런 미분양이라든가 그런 건설회사도 서로 윈윈이 되고 좀 좋을 텐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실상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확률보다는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자본가들이 시장에 진입해서 물량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확률이 상식적으로 높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시장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바리케이트들을 좀 더 좀 걷어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지금 뭐 이게 풀린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도 안 풀린 게 없죠. 풀어준다고 해놓고.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정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려면.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우리 그 주택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정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제가 봤을 때 표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선거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완화의 폭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양극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예. 그렇고, 양극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상당수의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에 꼭 투자하라고 권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양극화. 양극화고요. 이제 서울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지방에다 많이 투자를 할까요? 지방에. 글쎄, 서울에 안 하고. 소장님 주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주변 분들은 없어요. 그래요. 제 주변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지방분들 많이 올라오셨는데 어쨌거나 뭐 지방 대도시들 있잖아요.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뭐 이렇게 이런 지방 대도시에서 뭐 주택을 한 채,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올라와서 90%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서울 거를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 서울 안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초고령화, 초인구 감소, 또 도시 소멸 시대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부동산이 일자리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제 교육보다는 직주 근접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직주 근접이 돼야지 그 안에서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인구가 늘어난다. 예. 그렇다고 보면 서울 안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니고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거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일자리가 공급이 되고 도시화가 좀 더 가속화되고 또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 그리고 GBC 같은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어가는 지역들 위주의 투자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역들이 저는 지금 보더라도 1억대 초중반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고, 자, 그런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지역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1억 초중반으로 한남 뉴타운급의 수익률 정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진짜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두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지금 청계천 주변. 야, 영두동이 예전에, 이건 여담인데, 영두동이 예전에, 청량리도 그랬지만은, 예전에는 서울의 도심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청량리도 바뀌고, 주변이 그냥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7년 전만 해도 청량리 살까 말까 고민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청량리. 그죠, 6, 7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청량리는 함부로 못 들어오는 곳,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 보면은 거기 그 청량리가 부도심으로 돼 있잖아요. 왕십리도 그렇고 그렇죠. 도심의 역할을 하는 되시는 부도심. 그러니까 이제 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콕 집어서 들어가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나? 추천해 주실 지역, 유망 지역. 너무 많은데요? 많지요. 네, 상당히 너무 많은데 많아서? 금액대별로 좀 얘기해볼까요? 금액대별로?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일단은 뭐. 너무 많은 걸 알려주면 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직주 근접 위주.
그러니까 도심부에서 그냥 뭐 지역으로 마용성, 그러니까 동대문.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 상업지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U자형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마용성, 동대문이에요. 그죠? 네, 마용성, 동대문, 그리고 이제 한강변. 한강변이요. 네, 그리고 이제 동작구라든가 광진구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광진구도 핫하죠. 네, 그런 지역들 위주의 투자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리스크 0이다, 진짜. 아, 그러네.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뭐, 모아타운이니, 뭐, 신속통합계획이니, 이런 것들, 다 뭐, 여기저기 진행 안 하는 데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지역들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아주 핫할 지역이 있어요? 핫할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 거긴 또 어디입니까? 은평구입니다. 아, 은평구가. 연신내. 그리고 동탄. 연신내. 그러니까 은평구는 내년에 금평구로 바뀔 거고요. 동탄도 금탄으로 바뀔 겁니다. 아니, 금평구로 바뀌는 이유가 뭐죠? 내년에 GTX 개통되잖아요. GTX. A가 개통이 되면 지금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55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개통되니까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4분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김포 얘기했었잖아요. 김포가 9호선이 있지만 황금라인 멀잖아요. 근데 김포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철로 10분 만에 온다면 김포의 직업이 어떻게 될까요? 얘기 하나만 하겠죠. 이제 동탄에서 이제 수서까지도 거의 한 7, 8분에서 1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주목해야 될 지역이 동탄과 은평구 연신내역 주변. 특히 연신내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엄청나게 활발하잖아요. 그런 지역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여태까지 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부동산 DJ를 열심히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특히 또 관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올해 이제 거의 다 한 달 뭐 보름 남았으니까, 내년 시장을 대비해서 꼭 하고 싶은 진심 어린 말씀을 하나,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망설이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패턴이 빨라지고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부동산이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망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하락할 일이 크지 않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발지 쪽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특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쪽에 대한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좀 행동을 취하셔야지 된다. 특히 상급지일수록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세상은 10%의 사람들이 90%의 부를 축적하면서 사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정설입니다. 어차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10%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저희 부동산 DJ 한정호 소장님과 함께 하시면 부자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현재의 흐름과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황현 대표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망설였던 분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요. 정말 입지 좋은 곳에 꼭 집이 없는 분들은 내 집 장만부터, 또 내 집이 있고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방향을 잘 잡으셔서 중심 지역에 이런 얼마든지 우리가 2억 안쪽으로 1억대 한 초중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 재개발 지역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노리는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